우리가 언스쿨링을 시작한 후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질문을 받게 되는데, 특히 대안교육, 대안학습, 뭐 언스쿨링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등등의 어떤 질문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제 마음 한구석에 한 가지 의문 하나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어, 예전에 이제 대학교 강의를 할 때, 네. 강연을 할 때 학생들한테 그런 질문을 항상 던져봤었거든요. 이제 오늘 내 강연을 네. 듣기 전에 이제 궁금한 게 있다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어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는 필히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깨닫게 된 것만큼은 이미 내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미 하고 있다 라는 사람은 손 들어보라고 그 질문을 매번 던졌었는데, 진짜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1%도. 다들 그 질문에 대해서 뭐 이해를 못해서 손을 안 들고 그런 게 아니라 다들 이해는 했대요. 죄송해요. 근데 깨달은 것도, 아니, 깨닫지 못한, 또는 이거는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안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몰라서 못하는 거는 뭐 아니 알게 됐어도 내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나는 동의하지 않아, 또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별로 나는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어떤 선택 속에서 안 하는 거는 당연한데, 네. 근데 이제 하겠다고 아니 해야 된다고, 와 이거는 진짜 꼭 해야 되는 거구나, 네네. 와 이거는 내가 뭔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성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정말 꼭 해야 되는 거, 꼭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네. 깨달은 것에 대해서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마다, 그러면 오늘 제가 강연을 하고 이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엄청난,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네. 큰 깨달음을 드린다고 해도 어차피 안 할 거잖아요. 그럼 어차피 안 할 건데 뭐하러 공부하십니까? 뭐하러 여기서 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이 강연을 듣고 있냐고, 그냥 가서 쉬시는 게 낫지 않겠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곤 했었는데, 네.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서도 그런 의구심이 그런 드는 의심이 거죠. 든다는 거죠. 예, 정말로 뭔가 악착같이 뭔가 내가 모르고 있는 어떤 방안, 방법 같은 것들을 찾아서 뭐 찾는 족족 모든 걸 다 대입해 보라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 이것만큼은 꼭 해야겠다 싶은 것들은 어떻게든 적용해 보고, 그 적용한 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값을 도출해 보고 하는 그런 습관이 네. 있는 분인지, 아니면 그냥 이런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이제 그냥 기존 게 불편하고 싫어서 네. 그보다 좀 더 편하고 좋은 것을 찾아다니는 느낌? 그러니까 더 건강하고 네. 옳은 옳은 것을 거를 찾아서 찾다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피곤해지고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더라도 뭔가 더 중요한 것, 더 옳은 것, 더 가치 있는 것, 의미 있는 것을 찾고자 하는 네.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좀 더 어떻게 하면 편할까? 지금의 이 지금 불편함을 이거보다 좀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네, 이거보다 비슷한 편안함을 찾는 건가 봐요. 아니지. 이거는 지금 불편하니까 비슷한 편안함을 찾는 게 아니라, 이것이 불편하니까 이거보다 편한 걸 찾는 거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습관이랑 내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너무 불편하니까 이거보다 편한 걸 찾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습관에 큰 변함 없이 그냥 이것보다는 편한 건데,
그냥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정도의 습관을 찾는 거죠. 내 습관으로도 내 역량으로도 그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네, 편안함을 찾는 혹시 거죠. 내가 모르고 있는 거 있지 아닐까 않을까? 해서 찾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네. 그거는 저는 배움에 대한 바른 자세도 그렇죠. 아니라 생각하고 깨달음에 대한 바른 자세도 아니라 생각하고 그리고 무슨 성장이 있나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경우에는 사실 아무리 뭐 언스쿨링이든 뭐든 자녀 교육이든 부부 관계든 깨달음에 대한 자세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그 부분부터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예. 물론 그분들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이전엔 이제 대부분 이제 상담했던 학생들한테 그런 현상이 많이 보였었으니까 이제 깨달음에 대한 자세가 안 좋다고 해서 자세가 안 좋아 여기까지야 이제 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이야기를 막 나누다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어린 시절부터 내가 무언가를 깨달았다고 해도 네. 그 깨달은 것을 행하는 것이 인정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봤자 내가 뭔가를 알게 돼봤자 어떻게 보면은 환경의 허락을 받아야만 나는 그 다음 단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세뇌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아봤자 소용없다라는 거지. 그것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과 그런 것이 되지 않으면 어차피 난 못해. 엄마 아빠가 허락하지 않으면 어차피 난 못해.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춰지지 않으면 어차피 난 못해 라는 것이 네. 이미 몸에 뿌리 되어 박혀 있는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 자체가 내 것이 아닌 거죠. 너 저걸 꼭 해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일단 첫 번째로 의심이 들고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두 번째로 그거 해봤자 누가 알아줄까? 뭐 그죠? 이런 뭐 거. 누가 알아줄까? 정말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면은 부모나 뭐 이런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뭐 아니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런 뭐 그런 생각이 막 들고 막 두려움이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깨달은 것을 의심하더라고요. 아, 내가 깨달은 이게 그냥 저 사람만의 그냥 견해일 수도 있는 거야. 내가 그거에 과하게 반응한 걸 수도 있어. 꼭 이거를 해야만 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 뭐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거는 뭐 무조건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뭐가 있겠어? 이 등등의 생각들을 막 끌어올리면서 네. 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전에 제 성격 자체가 저도 옛날에는 어떤 거를 이렇게 옳은 걸 받아들이고 그래 저게 좋은데 메모하는 습관 좋지. 근데 난 메모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 해도 상관없었잖아. 네, 그러니까 독서 좋아 해야지.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상대방이 독서는 좋은 거야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제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저는 좀 이거를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네. 것대로 당신은 하고 싶지 않았다면서요. 네. 좋다라는 건 인정하는데 하고 싶지 않았다면서. 인정하는데 오히려 근데 그거 말고 어 좋다는 건 인정했어. 그리고 이거 내가 꼭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그런 각오까지 하는데 각오가 아니죠. 깨달음인 거지. 각오는 하겠어라는 게 각오인 거고. 네. 그 전 단계로 이거 나한테 꼭 필요하네. 이건 내가 꼭 해야 되네. 까지 가는 갔는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는데 거기서 돌아간다는 거지. 그건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예. 저는 그런 적은 별로 없었어요. 선택을 한 거잖아요. 방금 네. 당신이 얘기한 거는. 좋은 거 알아. 근데 나는 뭐 그거 없어도 돼. 근데, 좋은 네, 거 알아. 그렇죠. 난 그거 안 해도 살아. 나 그거 안 해도 상관없어. 하면 더 좋겠지. 근데 굳이 뭐 지금 뭐 맞아요. 내가 꼭 굳이. 좀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경우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렇다면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깨달음까지 그 선의 깨달음까지 간 거는 했냐라는 거죠.
이건 내가 진짜 꼭 해야 되는구나 까지 간 음. 것은 했냐라는 거죠. 그랬던 사람들은 사실 깨닫는 계기만 있으면 돼요. 깨닫게 되는 계기만 있으면 그때부터는 무서운 속도로 달리죠. 근데 깨달음까지 갔는데도 거기서 문기적되고 돌아가고 인지부조화시키고 하지 않을 이유를 만들고 그런 습성 자체가 배어있는 사람들은 동기부여가 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그 내면화의 계기라는 이제 용어가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뭔가 극심한 스트레스 어떤 정말 충격을 받는 상황이 생기거나 그게 뭐 어떤 사랑과 이제 되게 깊은 사랑과 이제 헤어지게 되거나 등등의 뭔가 어마어마하게 내 인생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경험까지 간 경우는 변화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나게 된대요. 내면화의 이게 계기가 된대요. 거기까지 가기 전에 결국은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성격, 습관 그런 것들이 망하지 않고서는 변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뭐 그렇게 근데 주위에서 제 주위에서는 망했고 또 부모가 죽었고 뭐 그래도 안 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뭐 덜 망한 거죠. 뭐 덜 망한 건가? 덜 망한 거죠. 그 사람의 세계에서는 그게 버틸만한가 보지. 그랬을 수도 네. 있겠네요. 버틸만 하니까 그 정도 망하고도 못 깨닫는 거겠죠. 근데 저도 예전에 이게 깨달았는데 안 한 거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근데 지금에 생각해보면 깨달았는데도 왜 안 했을까를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나를 몰랐어요. 저는 저거를 나는 깨달았어. 근데 나는 지금 되게 괴로운 상황이에요. 뭐 어떤 상처로 인해서 혹은 뭐 무슨 사건인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른 사람들도 다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거는 해야 돼. 정말 나 진짜 필요한 건데 라고 했을 때 저걸 하면 내가 과연 기쁘고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데 혹은 저게 아니면은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를 저는 온전히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상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저거를 깨닫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우선 이 상황부터 먼저 회복이 돼야 저거를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 고민을 해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지 지금 상황이 너무 괴로운 게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내가 모르면 저거는 깨달아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내가 지금 이걸로 되게 괴롭구나. 그러면 이 괴로움을 내려놓든 뭐 포기하든 아니면은 뭐 버리든 아니면 이거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든 이거를 먼저 회복하려고 노력해서 조금 내가 이제 괜찮아졌을 때 저걸 좀 받아들이거나 이러면 저는 조금 이렇게 괜찮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은 어떠냐면 저거 좋아. 독서 하면 좋대. 그러면은 그 독서를 어떻게 해야 내가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결국 저의 케이스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긴 저는 굉장히 해요. 그 깨달음을 저는 이성적으로 받아들였고 당신은 지금 감성적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나의 기분 상태, 나의 감정 상태, 네네네. 나에 대한 것들, 나의 어떤 현실적으로 처해져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한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우선순위에 밀려버리는 거지. 뭔가 깨달음은 그래도 보통 머리로 오는데 이성적으로 네. 오는데 이성적으로 온 깨달음을 순식간으로 감정으로 내려가지고 감정에서 얘를 소화시켜 버린 것 같아요.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아직은 할 때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이성적으로 받아들인 걸 지금 당신은 이성으로 고민을 하시고 이성적 고민을 하시고 결론을 내리면 내 그쵸. 몸이 내 기분이 감정이 조금은 안 맞더라도 그리고 최대한 기쁘게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결정한 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네. 거지. 아, 예전에 뭔가 어떤 거를 막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왜 괴로운데 예전에 처음에 당신 만났을 때 메모 거의 안 했잖아요. 근데 메모를 해야 되는데 당신이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려면 메모를 해야 되고 메모가 이게 좋고 좋은 거 너무 알아서 아 나도 이제 해야 되겠다 라고 딱 생각을 하고 막 메모를 하는데 이 메모하는 그 시간 자체가 너무 저는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또 메모를 뭐 이렇게 훈련을 또 안 했고 뭐 이렇게 몸에 이렇게 배어 있지도 않고 이러니까 괴로운 상황이 계속 있으니까 메모는 괴로운 거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경험을 하니까 저는 그거는 아마도 이제 그냥 제 얘기 듣고 그쵸, 제 얘기만 듣고 그냥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내가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죠, 그거는. 그렇죠. 저는 그걸 제대로 깨달은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당신 입장에서는 온전히 무시할 수 없는 제 얘기를 듣고 제 얘기를 무시할 수 없었을 뿐인 거죠.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을 뿐인 거지. 그러니까 억지로 한 거지. 그러니까 억지로. 그러니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었다면 그게 왜 꼭 필요해? 난 안 할 거야라고 했을 텐데. 저의 얘기를 부분은 그거예요. 내 마음을 제대로 자기한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저의 얘기를 듣고서 못했으니까. 당신이 반론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거기다가. 근데 기분 나쁜 거지. 기분 나쁜 거지. 하고 싶지 않은 거를 설득이 돼버렸으니까. 맞아, 그 상태에서 맞아. 하려고 그러면 기분 나쁘죠.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역시 누군가 얘기를 하면요, 전 그 사람 한 사람 얘기 듣고서 하지 않았어요. 막 또 찾아보고. 저는 의심해요. 야, 네 생각만 그럴 수도 있잖아. 당신도 의심했었어야 되는데. 당연하죠. 아니지. 이건 의심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 사람 얘기 그냥 이래? 기분 나빠하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받아들인 거야. 똑똑하지 못했던 전부 거지. 다 모든 것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인 거고. 맞아요. 저는 이성적으로 얘기를 듣고서 그런데 당신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걸 수도 있잖아. 당신 얘기일 수도 있잖아. 다른 사람들은 해당 안 될 수도 있잖아. 라는 걸 한번 그리고 갖고 또 찾아볼까? 저는 이래서 또 찾아봤죠. 찾아보기도 하고. 예, 계속 찾아봤죠. 그 사람의 논리를 깨기 위해서 내가 당장은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지. 맞아요. 그랬던 것 같다. 기분 나쁘면 당신은 네. 도망치는 쪽이고, 도망치거나 그냥 받아들이는 척하거나 그런 맞아요. 유형이었던 거고, 저는 기분 나쁘면 싸우는 쪽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은 내가 반론을 제기 못했는데 내가 이대로 있을 수는 없어. 내가 다음에 내가 꼭 반론거리를 내가 찾아갖고 제대로. 내가 가서 내가 제대로 싸울 거야 라고 저는 싸우는 성격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찾다 보니까 찾는 족족 저 사람 말이 맞아. 뭐야, 저 사람 말이 맞네? 어? 그러니까 보니까 모든 메모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공한 사람 중엔 메모 안 한 사람이 없네? 그러면은 결국 3단 논법이잖아요. 그렇다면은 결국 메모를 안 한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네? 이제 이런 결론이 내려진 거죠. 그쵸. 그러니까 해야 되는구나. 전 여기까지 가야 사실 이게 깨달음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깨달은 게 아니었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전달을 받았을 때 그 전달받은 것을 어떻게 소화할까, 그 부분에서 많이들 어긋나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러면 소화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깨달음을 대하는 자세는 일단 내가 귀로 듣고 한번 설득이 됐다. 해야 온전히 되는구나. 그거를 맹신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좀 그보다는 더 그쵸, 맹신이죠. 맹신하는. 그거는 그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어. 순간 가슴에 감동이 왔어. 와, 이거 내가 꼭 해야 되는 것 같아.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근데 가슴으로 올라온 그 감동은 시간 조금만 지나면 없어지죠. 집에 가서 샤워 한 번 하면 싹 가라앉아요, 그게. 그러면 그 감동이 왔던 거기 때문에
네. 감동이 사그라들면 내가 그걸 왜 해야 된다 생각했지?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뭔가 그게 왔을 땐 저는 비판적 사고라고 하죠. 이제 그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밀어내 버리는 게 아니라 찾아보는 거죠. 그 이야기가 얼마나 합리적인 것인지 찾아서 그런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 속에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철학과 심리학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 속에 여러 가지의 그런 많은 사람들의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먼저 걸은 선배들의 이야기 속에서 내가 어느 정도 무릎 꿇려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 이건 진짜 맞구나. 이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내가 깨달은 것이, 내가 순간적으로 감동하고 느낀 것이 허투루 느낀 것은 아니구나. 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았구나라고 까지 가야 깨달음 자체가 어느 정도 소화가 된 거고, 거기까지 가야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에 대한 걸로 넘어가는 거라 생각해요. 그 깨달음의 어찌 자세가 보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깨달음의 Y를 찾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게 어떤 감동에 의해서 좋아서 더 찾아보는 자세도 전 좋다 생각해요. 근데 저는 좀 이제 분노해서 뭐야, 나 지금 내가 지금 나의 어떤 무식함이 탄로가 났어. 나 설득돼 버렸어. 나 지금 반론을 못해. 그러면 나는 열받아서라도 내가 찾아보고 만다. 내가 어떻게든 당신 말이 틀렸다는 걸 내가 찾아보고 만다. 라고 그런 마음에서라도 일단 찾아보니까 무릎이 꿇려지는 거죠. 이건 해야 되네. 저는 그렇게 해서 무릎이 꿇려지면 무조건 했고, 꿀려지지 않은 건 안 했어요. 아주 솔직하게 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머리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에 좀 솔직하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그래서 덮어버리는 것이 거의 없었죠. 그냥 막연히 따라가는 척하는 것도 안 하려고 했고, 왜냐면 그거 자체가 저는 기만이라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예, 상대를 기만하는 속이는 거고 거지. 무엇보다 내 자신을 기만하는 거죠. 내 맞아요. 인생, 그게, 내 시간.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까워요. 맞아요, 너무 아까워. 예.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기만을 잘하는 사람이 돈도 좀 더 잘 벌고 사회생활도 잘한다고 하죠. 예, 좋은 척, 따라가는 척, 깨달은 척. 뭐 하고는 있는데 잘 안 되네요 하면서 좀 이렇게 애교로 좀 털어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처세술, 뭐 그런 얘기들을 하죠 사람들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누적되고 그럴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망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싫었기 때문에 저도 잠깐은 그런 처세술, 기만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스트레스가 저는 너무 싫어가지고 확실하게 내가 깨달은 거 중심으로 가자 방향을 잡았었는데, 그거는 지금 생각해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깨달음을, 뭔가 이렇게 궁금한 게 있을 때 물어보는 자세 너무 중요하죠. 네, 그런데 그 물어보는 이유 자체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그냥 이 불편한 것을 피할 수 있는 도피처를 찾기 위함이냐, 그냥 아니면 더 개선하고 더 나은 성장을 위해 어떤 희생을 각오하고라도 어떤 새로운 꼴을 찾아서, 건강한 꼴을, 옳은 꼴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꼴을 찾아서 그 꼴을 향해 달리고자 탐구하고 있는 것이냐. 질문 자체가 갖고 있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시작은 더 편해지려고 시작을 했다가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게 탐구로 바뀔 수도 있죠.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내 자세가 평상시에 어떤가를 좀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계속해서 더 편리한 것만 쫓는 본능이잖아요, 그게. 네. 그런 본능에만 입각한 사람이냐, 아니면 좀 더 이성적으로 이거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을까? 이것이 최선일까를 생각하면서 더 탐구하려고 하는 자세 쪽이냐,
일단 질문 자체가 그 어느 쪽인지를 좀 알았으면 자기 점검을 할 수 있었으면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무조건 맹신하지도 말고 무조건 이제 또 튕겨내지도 말고 네, 네. 물론 이제 정말 영 아니다 싶으면 그건 아직 때가 아니라 생각해요. 그거를 모든 이야기를 다 점검하기는 어렵다 생각하고 설득이 된 거라도 그쵸. 예, 오늘 얘기하는 거는 지금 깨달음을 대하는 자세니까 일단 설득이 된 거라도 그것을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고 보다 더 다양한 점검을 통해 깨달음 자체를 소화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도 이제 요즘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달라지셨잖아요. 네. 예, 옆에서도 느껴지거든요. 어떤 이야기 나눴을 때 이제는 이게 감정으로 가지 않는구나 이야기가. 네, 저는 조금 문제 의식을 예전에는 이게 왜 문제가 될까? 메모 안 하는 게 왜 문제가 되지? 지금 나는 그냥 내가 하는 일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 의식을 못 느낀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요러면 요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겠네라는 문제 의식이 탁탁 오는 거예요. 문제 의식이 있으니 이거를 바꿔야 되면 그럼 대안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방법이 좋대. 그래? 근데 책에도 나와 있어. 그래서 그러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좀 이게 쿵쿵 이게 조금 이게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당신한테 그런 얘기를 어떤 팁을 얘기를 하면 네. 표정이 안 좋으니까 무서웠죠. 그러니까 아니 무서운 거보다 눈치 봤어. 아니 뭔가 이렇게 좋은 게 있으면은 나누고 맛있는 싶고, 게 있으면은 주고 맞아요. 싶듯이 맛있는 거 줄 때는 항상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지식적으로 어떤 좋은 게 있어서 얘기를 그것도 했을 때 나눠주려고 그러면. 그렇죠. 나눠주려고 하는 건데 나는 뭐야? 나눠준 건데 어. 뭐야? 나를 바꾸려고 하는 거야? 나 지금도 괜찮은데. 지금의 내가 싫다는 거야? 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건 아닌데 그래도 이왕이면 뭔가 내가 조금만 노력해도 바뀔 수 있는 게 있으면 바꿔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건가? 이런 게 되게 혼란스러웠고 네. 결국은 그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뒤에 가서 항상 이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꼭 사건이 생기고 얼마 전에 얘기했던 그 부분을 했으면 안 생겼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꾸 이제 분쟁이 생겼었죠. 네. 네. 예, 당신은 당신대로 그때 그걸 했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 그게 문제가 됐네. 근데 그때도 당신이 얘기한 게 이런 게 문제가 됐네? 그럼 이제부터는 얘기 나온 거는 내가 좀 이렇게 신경 써서 들어야겠다. 이게 아니라 재수없어. 진짜 그 일이 생겼네? 재수없어. 이런 것도 맞추는 거야? 좀 이런 느낌? 그렇게 얘기도 안 했는데 그런 그쵸. 느낌이었죠, 느낌. 예, 그런 느낌이었죠. 근데 실토를 했잖아요, 나중에. 그랬었다고. 그런 마음이었다고. 그게 되게 속상했죠. 예, 굉장히. 그거를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은 순간부터 사이가 걷잡을 수 없이 멀어진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진짜 요즘에는 확실히 그때랑 비교하면은 완전히 이거 감정으로 딱 안 가고 뭔가 표정이나 그런 거는 아주 미세하게는 살짝의 그 불쾌감이 살짝 올라온 듯 하다가도 갑자기 그게 쓱 사라지고 뭔가 좀 이렇게 정신 차리자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듣는 느낌? 그래가지고 내용에 집중을 하고 그 내용에서 이거 내가 받아들여야겠다. 이거는 아직 아닌 것 같아. 이거를 좀 냉정하게 판단하는 느낌? 그래서 되게 이 토론을 하거나 대화할 때 네.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그게 진짜 토론할 맛이 나. 그래요? 너무 좋아요. 깨달음을 대하는 자세가 네. 아주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